엄마, 나가자, 응?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제 거북선을 태워주세요. 구독으로 아이의 인생을 바꾸세요. 경상남도 통영시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역사 탐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바닷물도 맑고 경치도 참 좋답니다. 우선 도남동에 있는 도남관광지 입구 바닷가에는 거북선과 판옥선이 바다 위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금호통영 마리나 리조트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 가시면 이렇게 허허 벌판 같은 주차장 끝쪽에 매표소가 보입니다.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신 후 내부로 들어가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거북선과 판옥선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판옥선은 조선수군이 주로 쓰던 배였습니다. 평평한 바닥은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깊이를 낮게 해주고 배를 돌리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판옥선은 날렵한 모양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운데 왜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화포를 재장전하는 시간보다 반대쪽에 있는 화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를 돌리는 시간이 더 짧다면 돌리는 게 이상적이죠. 재장전하는 시간 동안 배를 선회하는 것은 조선수군의 공식 전투 지침이었습니다. 직사각 형태의 판옥선 덕분에 사면에 화포를 설치, 배를 돌리면서도 끊임없이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배 밑바닥을 보면 판옥선보다 뾰족합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깊이가 깊어 배를 돌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후퇴하기가 힘들었고 조선수군의 포격권 안에 들어오면 여지없이 명중당했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을 개조한 배입니다. 배에 갑판 위에 지붕처럼 덮개를 씌우고 철침을 박아 적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의 용머리 입에서 화포를 발사하며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고 가까이에서 적의 배를 깨트리며 적군의 전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뒤따르던 판옥선들이 흐트러진 적들을 향해 화포 공격을 퍼부어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한산도 대첩이 유명합니다. 거북선 내부 모습입니다. 거북선 안에 들어가면 거북선의 재원이나 구조 등 다양한 설명과 선장방 등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판옥선의 1층에는 VR이나 영상, 간단한 게임 등이 전시되어 있고 지하로 내려가시면 조선수군의 생활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판옥선의 갑판 위에도 올라가 보실 수 있기에 색다른 경험이 가능합니다. 관람료는 어른은 2,000원, 어린이는 700원, 6세 이하는 무료입니다. 월요일은 휴장일이니 참고하셔서 방문하세요. 정량동에 있는 이순신 공원에 가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의 격전지인 한산도 앞바다를 한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중국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1592년 4월 조선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조선 수군은 전투 중에 후퇴하는 척하며 일본 수군을 통영의 한산도 앞바다로 최초 유인 공격을 하였습니다. 조선 수군은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일시에 북을 울리며 배를 돌려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하객진은 하기 날개를 펼치는 모양으로 적을 에워싸는 전법으로 적을 포위하기에 유리하지요. 하객진을 편 조선 수군은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수십 척의 적선을 침몰시켰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로 진주 대첩, 행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예요. 이순신 공원에 서서 바다를 보며 4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59척인 조선 함대가 73척인 일본 함대를 둘러싸고 포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건 시대를 뛰어넘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까지 느껴진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탁 트이는 전망과 함께 공원이 바닷가로도 연결되어 있어 바닷물에 발도 담가보실 수 있답니다. 한산도에 있는 제승당입니다. 통영항에서 20여 분쯤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해요.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과 작전회의를 하던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며 이곳 한산도 진영이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이 되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해상방어 총사령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승당 건물은 1597년 원균의 참패로 소실되었다가
1739년 중건한 것으로 1976년에 다시 세워졌답니다. 여기서 잠깐, 통영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삼도수군 통제영을 줄여서 부른 이름이 통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통영은 현재의 통영시로 불려지고 있답니다. 한산섬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가를 읊은 것으로 유명한 수로예요. 이 건물은 적의 동정을 염탐하던 막루로서 고증에 의하여 현 위치에 새로이 건립되었습니다. 한산정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쏘시던 곳이며 관역까지는 145m로 활터와 관역 사이에 바다가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답니다. 제승당으로 가는 해안길은 우거진 숲과 수려한 바다 풍경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냅니다. 아주 깨끗하고 고요해 경건한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데요. 이 길을 따라 이순신 장군님도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관람료는 무료이니 관람 시간과 백편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화동에 있는 새병관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영 안에 있는데요. 최초의 한산진영 통제영이 소실된 후 292년간 삼도수군 통제영의 건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통제영 건물 가운데 새병관이 현존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영에는 남망산 공원을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은 DP랑 한려수도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통영 케이블카, 신나는 스카이라인 루지, 요트 투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해요. 이렇게 작은 도시 안에 역사와 놀거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 이동하기도 편하고 즐기기 참 좋은 도시 통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묵과에 급제한 이순신은 함경도 지역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고진 성격 때문에 백의 종군을 하는 등 순탄치 않았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 전라자수영에 부임한 이순신은 왜군의 침입을 예견하고 파독선과 거북선을 제조, 정비하는 등 전쟁에 대비한다. 1592년 왜군함 수백 척이 부산에 상륙하여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하자 임금인 선조마저 궁궐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육군이 빠른 속도로 북진하면 보급을 담당하는 수군이 북상해 합세하는 수륙병진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조선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하포, 적진포, 사천 등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이 곤란해지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다. 이순신은 지형과 지세를 활용하는 고도의 해군 전술로 왜군을 제압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 4대 해전사에 빛나는 한산대첩이다. 1592년 7월 일본 수군이 총공격에 나서자 이순신은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한 다음 하기 날개를 편 모양으로 적을 포위해 포탄과 불화살을 날리며 공격하는 하객진 전술로 승리를 거둔다. 눈부신 활약을 한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 승진해 해군을 통솔하지만 왜군의 간첩작전과 선조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힌다. 그 사이 왜군이 다시 침입해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조선 수군이 치천양 해전에서 참패하고 나서야 선조는 이순신을 복귀시킨다. 돌아온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12척의 함선뿐. 133척의 왜군에 맞서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물살이 빠르고 물길이 좁은 명량, 울동목의 지형을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화력을 활용해 적선을 한몫시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둔다. 1598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왜군들은 조선에서 퇴각하려고 한다. 이순신은 왜군들을 섬멸하기 위해 노량 앞바다에서 가로막다 전사한다. 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니 조심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이한 이순신. 그의 죽음과 함께 7년에 걸친 전쟁이 막을 내렸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23전, 23승 불패의 신화를 만든 이순신의 해양 주권 수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댓글에 소감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이메일 주소로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